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3장 도박 행동 이해하기, 도박 왜 멈추기 어려운가, 이 어쩌면 당연하고도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아직까지 결코 풀지 못한, 어떻게 보면 도박 중독자들의, 중독자 가족들의 가장 큰 숙제이고 난제이죠. 왜 이걸 못 끊을까?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도박이 끊기 어렵고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도박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면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 도박 왜 멈추기 어려운가? 한 발자국만 멀리서 보면은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막상 내가 빠져 있으면은 정말 내가 비합리적이고 정말 멍청한 행동들을 계속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설령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 행동이, 모든 습관들이 중독이 되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것을 거꾸로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는 과정을 내 스스로 직접 겪어보고, 도박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의해보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내 모든 걸 거는 어리석은 비합리적인 행위를 이제 멈추고, 또 주변에 피해주는 일도 이제 멈춰야겠죠. 그럼 왜 도대체 도박에 빠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그 중독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7단계로 이 중독에 빠진 4단계와 회복으로 나오게 되는 3단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선 중독에서는 첫 번째로 승리 단계가 있습니다. 이 승리 단계는 말 그대로 도박이 한참 재밌고 도박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도박하는 그 과정에서의 기분은 이제 흥분 상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박 경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돈을 크게 땄다. 처음 했는데 도박을 해서 돈을 크게 땄다. 이 경험을 한번 한 사람은 거의 뭐 중독에 빠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은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단계예요. 승리에 대한 환상도 있고 내가 또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팅액도 이때부터 슬슬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가 지속되면 손실 단계가 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도박이란 거는 누군가가 돈을 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도박장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즉 여러분은 고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빠져들게 하려고 돈을 따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도박을 어느 정도 빠져들지 않았을 때는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확률이 5대 5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딸 수도 있다, 운이 좋으면 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텐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딸 수 없게 이 도박장은 설계를 해놨어요.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불법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혹은 합법적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까지도 돈을 이들이 많이 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길 수 없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절대로 질 수 없게 도박장을 설계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손실 단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흥분해서 집착하는 단계가 돼요. 내가 잃어도 멈출 수 없는 단계이고, 슬슬 이때부터 성격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가족에게도 무관심하고 주변 친구나 어떤 모임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빚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승리 단계에서는 내가 돈을 땄을 때 누군가에게 뭔가를 쏘거나 선물을 사줬다면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도박하는 사실을 숨기고 혼자 도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절망 단계죠. 빚이 너무 커져서 이제 슬슬 주변에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후회하는 단계죠. 도박하는 걸 후회하지만 이미 빚이 많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기 힘든 단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박에 거는 시간이나 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이제 슬슬 지장이 오기 시작하고 분노 조절 장애 등이 오기 시작해요. 아마 도박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면 분명히 이걸 느낄 거예요. 오히려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들은 느낄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4번째가 포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뭔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게.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을 당한다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거나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이런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음주로 빠지거나 다른 문제점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겠지만 이 포기 단계에서는 주변에서도 이제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도박을 못 놓고 완전히 이제 내 인생을 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바닥을 찍고 한번 다시 올라오는 회복의 과정을 내가 노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5번째는 결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희망이 어느 정도 보이고 혹은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단계예요. 도박을 멈추게 되고 이제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당연히 단도박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6번째 재건 단계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기 시작하고 슬슬 정신적으로도 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예요. 또 도박이 아닌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혹은 돈을 갖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이제 슬슬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 관계도 개선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단계가 이때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성장 단계입니다. 자기 통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또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여유도 좀 생길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호의를 표현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You can't not do it alone, but you only can do it. 그러니까 당신은 혼자서 다 해낼 수 없지만 당신만이 또 유일하게 이걸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도박을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도박을 끊겠다는 마음만 여러분이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안 보이는 터널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번째로 이 도박 행동의 심리학적 이해, 왜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게 되고 또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빠지게 되는 이유는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요인, 그러니까 성장기에 심리적인 충격이나 어떤 사건이나 상처 아니면은 도박에 의한 그 대박 경험 혹은 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성별 요인, 정신장애 같은 이런 요인을 말하고요. 3번째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이제 도박에 노출되는 그런 기회라든지 도박을 하는 지인 주변인들의 여부 혹은 이제 사회적인 환경, 요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이런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어떤 영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합리화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나빠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박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빨리 벌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거를 걸어야 되고 반대로 이걸 잃었을 때는 내 모든 걸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우리는 건들지 말아야겠죠. 즉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독약이 묻혀 있다는 걸 혹은 덫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도박과 관련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이 되려면 단순히 결과에만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욕구만을 충족시키려는 삶이 아니라 평온함을 유지하고 내 마음이 스스로 차분할 수 있도록 명상이나 독서 또 사람들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안정화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도박과 관련된 자동적 사고. 즉 이런 도박과 관련된 거는 내가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딴 것만 내가 기억한다든지 내한테 유리한 것만 내가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내가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한 가지씩 있었어요. 그럼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애쓰고 삽니다. 좋은 것만 기억해도 나쁜 거는 어쩔 수 없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좋은 것만 남겨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별을 하더라도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별하고 나서도 집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분명히 내가 싸우고 나빠서 헤어졌는데도 이별하고 나면은 좋은 것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좋은 것만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박도 마찬가지로 따고 잃고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잃고 괴로운 날도 많았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땄던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자기 합리화가 자연적으로 생기면서 분명히 내가 도박하면서 나빴던 것, 괴로웠던 것,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딴 것만 기억하고 그 땄을 때의 행복감만 내가 남겨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음에도 기쁨, 쾌락 그것만 기억하고 쫓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아무리 잃고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도 단순한 그 쾌락을 쫓기 위해서 나만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내가 도박에 빠졌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구만을 쫓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또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보고 멀리 보고 천천히 가는 행동들을 익히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 정말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도박도 끊을 수 있고요. 또 그 중독에서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주변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일도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저도 그렇게 증명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도박 끊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꼭 힘내시고요. 꼭 나오셔서 멋진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시는 분들, 또 항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4장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